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1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문제, 즉 재무회계 파트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원가회계 부분에서 1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중 재무회계 파트의 1번부터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준정보가 되겠습니다. 기준정보라는 건 그렇죠. 회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가 됩니다. 출제 범위는 부서 등록이라든가 품목 등록, 그리고 거래처 등록, 부서 등록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두 문항. 그럼 몇 점일까요? 각 2점씩입니다. 그래서 총 4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타만 나지 않도록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직접 입력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재고자산을 사갖고 왔을 때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불부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입고 입력이라든가 출고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해서 완성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고 또 직접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총 몇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냐?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4점씩 해서 16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합계자 낚시산표를 조회해서 아니 각종 장부를 조회해서 입력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총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비중이 좀 가장 크죠. 그래서 5문항, 그래서 총 20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4점씩. 이렇게 해서 1번 기준정보,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3번 일반 전표 입력인데 전표를 입력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채권이 뭐가 있죠? 매출 채권이 있고 일반 채권이 있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 그리고 일반 채권은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선급금. 자, 채무는 그렇죠.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그래서 매입 채무라고 그러죠. 차입금. 이런 거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 금융거래처는 은행,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 보통예금, 당제예금 이런 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코드를 입력하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주의하실 사항은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전표를 2개로 나누시면 안 돼요. 하나의 전표로 한다. 그러면 현금과 보통예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을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는 출금, 하나는 차변과 대변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표로 입력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을 우리가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 데이터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 LG U+ 웹하드 사이트인 www.webhard.co.kr로 접속하신 후 나눔 클래스 아이디인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하는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게스트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2022년 데이터 및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데이터인 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일반 내려받기를 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받으시고 열려있던 모든 창을 다 닫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이 열려있다. 그러면 절대로
덮어쓰기가 안 돼요. 즉 데이터를 못 올려입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모든 창을 다 닫고 난 다음에 요 exe 파일, 즉 전산회계 운용사 2급 exe 파일이 이렇게 알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복구되는데 이때 덮어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덮어쓰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 거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백업을 받아 놓으시고 덮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그냥 덮어쓰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실행된 프로그램에서 회사 코드를 F2 또는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서 제1회 주식회사 두전전자로 선택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모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든 네이버든 어쨌든 검색창에 웹하드를 칩니다. 자, 웹하드를 치면 이렇게 www.webhard.co.kr로 들어오세요. 자,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only 웹하드 co.kr로 들어오셨고요. 여기 로그인 창이 있습니다. 자, 로그인 창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클래스 1234 그리고 비밀번호가 1234라고 했죠. 자, 로그인. 게스트 폴더 안에 이렇게 2022년 데이터 및 자료가 있습니다. 클릭. 전산회계 운용사 2급 폴더 안으로 들어오시고 자, 여기에서 정오표 있으니까 정오표 다운받아서 혹시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시기 바라고요.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이거 조금 의문스럽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저기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타나 이런 거 찾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주시면 감사히 제가 받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exe 파일이 있고 g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받으시는데 저는 exe 파일을 받도록 추천드립니다. 자, 체크하시고 내리기, 일반 내리기 하시면 살짝 올리면 이렇게 하단에 전산회계 운용사 exe 파일이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다 받으셨으면 이렇게 알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는 어디에 있느냐? 자, 내 컴퓨터 PC로 들어오셔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알집으로 생긴 게 exe 파일이 다운로드 받으실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끌어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끌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있으면 이렇게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이 데이터는 혼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으신 상태에서는 혼용될 수가 없어요. 자,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얘는 닫고.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혹시 이렇게 윈도우에서 PC 보호 창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정보 해주세요. 추가 정보의 실행. 그러면 자, 이렇게 덮어스라는 문구가 생겨요. 자, 모두 적용. 그러면서 R집의 exe 파일이 지금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앱의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검색 툴을 누르시고 2001 연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 재무회계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원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두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문제를 즉 여러분이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시험을 보러 가시면 두 개의 데이터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재무회계 파트는 재무회계 파트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원가 회계 파트는 원가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사 수정하시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그럼 우리는 제1회 두준전자로 로그인 할 거잖아요. 그래서 두준전자로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코드가 2011 주식회사 두준전자 로그인.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에 좀만 내릴까요? 네. 상단에 이렇게 제1회 두준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연도는 2022년도 데이터가 올려져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신 후 모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회계 모듈에 학계자료산표 열어보세요. 뭐 12월로 그냥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되는 뭐 기준 정보라든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든가 1번 전표 입력, 그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 그리고 장부 조회 이렇게 다 계속적으로 풀도록 합니다. 자, 원가 쪽 한번 볼까요? 검색 툴을 눌러서 원가 쪽으로 오시면 회사의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회사의 이름을 꼭 확인하신 후 여기는 원가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문제입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는 주식회사 두준전자의 거래자료에서 입력하고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상단에 회사가 두준전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자, 기준 정보 입력은 총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점입니다. 다음,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그런데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거래처 등록에서 우리가 나눠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프로그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거래처 등록입니다. 그런데 거래처 등록이 어느 모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가 거래처라고 아니면 거래 두 글자만 쳐도 돼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이 재무회계 파트와 그 다음에 물류관리 파트인데 이 재무회계가 회계 모듈입니다. 그리고 물류관리가 여기 물류관리 모듈이 되겠습니다. 두 개 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 클릭.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요. 첫 번째 카이전자 거부터 한번 넣도록 할게요. 자, 01105입니다. 여기다 01105 카이전자 카이전자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제가 한 손은 마이크를 들고 있고요. 한 손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다 쳐놓으시고 저랑 확인만 해보세요. 110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치시는 거예요. 8123236 그러면 알아서 컴퓨터 안에서 쪼개집니다. 대표자는 김일애 엔터. 여기서 이제 구분해서 매입처냐 매출처냐를 구분해 줘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을 구분해 줍니다. 매입처래요. 그럼 2번을 선택하고요. 반드시 사용 여부는 동그라미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업태는 제조, 컴마입니다. 그리고 한 칸 띄었네요. 그러면 띄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 매에서 깜빡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한 글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죠. 엔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엔터를 하면 저장이 된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엔터. 반드시 엔터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괜히 마우스로 움직이셔서 한 글자 휘리릭 날아가면 몇 점? 2점이 그냥 휙 날아가요. 네, 그래서 조심하시고 전자제품. 근데 이거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해 놓고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자, 다음 칸 레코드를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열으면 아, 제대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02005 수호전자 가로 열고 주식회사죠.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11381266697 이수호 엔터. 그렇죠. 이제 저기 여러분 잘하시네. 이수호 그리고 어디요? 매출처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업태는 제조 엔터. 전자제품 엔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해서 카이전자 주식회사와 수호전자 주식회사의 일반 거래처 등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 신규 상품 품목을 품목 등록 문제가 됐네요. 그죠? 이 점이고요. 상품 하나만 전자레인지 B라는 품목을 등록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품목 등록은 어디 있을까요? 아, 잘 모른다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수정하세요. 품목. 그러면 품목 등록이 물류관리 파트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 모드를 클릭을 하시고 기준정보 관리의 품목 등록입니다. 품목 등록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거래처 등록, 품목 등록, 부서사원 등록 이런 거는 계속 바뀌어가면서 입력이 되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입력만 잘하시면 돼요. 자, 상품 5005 전자레인지 한 칸 띄고 대문자로 B입니다. 그럼 우리도 대문자로 B 39 엔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규격과 단위는 규격은 여기 규격란에다 입력을 했고요. 기준 단위는 조심해야 될 게 여기 5번부터 8번까지 몽땅 입력하셔야 돼요. 즉, 입고 단위와 판매 단위, 자재 투입 단위, 재고 단위가 다 EA로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EA로 입력을 해볼게요. 대문자로 입력하세요. 자, 얘 복사해 갖고 저는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편한 대로 입력하세요. 엑셀 기능이 잘 되어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을 사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번 입고 단위와 판매 단위, 자재 투입 단위, 재고 단위가 됐는데 옆에 환산 단위가 있어요. 자, 이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와 출고가 어떤 단위로 들어오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EA, 즉 개수로 들어왔죠. 그래서 환산 단위는 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박스로 들어왔다. 그런데 박스 안에는 10개가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환산 단위는 뭘 기준으로?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5번과 7번을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모두 입력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총 몇 문제가 출제되냐?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1개의 전표번호로 입력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즉, 전표를 따로따로 입력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입력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7월 6일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사갖고 왔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받아왔죠. 전자에다 또 체크해 놓으시고 대금 중 1,000만 원은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하다. 즉 현금으로 되어 있는 이분이
당좌예금 통장에서 인출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서 사갖고 왔느냐? 우리 회사가 두준전자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 매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급자는 기광전자입니다. 그럼 매출자가 되겠죠. 7월 6일 날 전자레인지 A와 전기밥솥 사갖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상품을 사갖고 왔을 때 재고자산의 기록,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하려면 그렇죠.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표 추가를 합니다. 전표 추가, 그 다음에 뭐까지 하냐? 전송까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전송. 전송하시고 나서 어디로 오느냐? 매입 매출 전표로 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아유, 잘 안 써지네요. 그죠? 자, 매입 매출 전표까지 오셔서 전자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거래처 변경.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자, 물류관리 모듈에 입고 입력입니다. 구매관리 아래 입고 입력 클릭. 7월 6일이래요. 자, 7월 6일. 건별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왔죠. 즉 과세 상품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별 과세가 되겠습니다. 건별 과세. 거래처는 기광전자. 기광이라고 두 글자만 치세요. 그대로 치시는 거예요. 기광전자. 자, 오른쪽에 지급 구분은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이었어요. 혼합이죠. 자, 혼합 갑니다. 외상으로 하시면 여기 하단에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혼합으로 갑니다. 자, 상품. 첫 번째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시고요. 전자레인지 A. 품목 선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 선택하시면 기말 상품 재고의 금액이 바뀝니다. 자, 100개. 25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2,500만 원. 상품 하나 더 거고 더블 클릭 또는 F2. 이번에는 전기밥솥이래요. 자, 100개. 10만 원에 사갖고 왔습니다. 자, 살짝 올릴게요, 제가. 네. 자, 이 현금은 현금란이 아니죠.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했죠. 그래서 여기 예금란에 1,0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외상란에 1,860만 원. 그래서 합계가 2,800. 제가 뭘 잘못했나요? 금액이 틀리네요. 아, 여기 단가가 틀렸네요. 10만 원인데 만 원 쳤어요. 어쩐지 이상했어요. 그죠? 자, 외상이 2,850, 합계가 3,85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반드시 체크. 전표 추가, 전송, 확인.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전송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및 장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 7월 6일로 조회를 해보세요. 6일로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전자레인지 외 해갖고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생성되어 있다는 걸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시고 나서 제가 아까 문제를 볼 때 전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거를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자, 전자 여부를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디? 여기입니다. 전자세금란에 해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는 1번 전자입력입니다. 자, 1번 눌러주세요. 1번.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가 체크가 됐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게 아니라 계좌이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의 분계 부분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예금으로 했더니 뭘로 넘어왔어요? 보통 예금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요? 당좌로 바꾸겠습니다. 당좌예금 바꾸셨나요? 그리고 당좌예금은 금융거래처죠. 그래서 금융거래처인 시티은행을 걸어주겠습니다. 자, 시티은행 당좌예금. 이렇게 요 부분을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즉 계정 과목 수정하시고 그리고 거래처 코드 수정하시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몇 점 받을 수 있어요? 4점. 지금 이렇게 입고 입력 하신 거는 재고자산 수부부에도 영향을 주고요. 나중에 조회 문제, 그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 문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월 18일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에는 팔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대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으로 받다 그랬어요. 자, 전자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전자어음은 요 어음 번호하고 만기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행인은 파란전자고 지급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공급자는 우리 회사니까 매출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파란전자에 팔았습니다. 뭘 팔았냐? 소형 냉장고와 전기밥솥을 팔았는데 요 어음란에 3천만 원과 외상 매출금이 3,600만 원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은 3천만 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자 매출을 했으니까 얘는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출고 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수부부까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 전송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체크하고 그리고 어음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금관리인 F3키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요거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 프로그램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이번에는 출고 입력입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 안에 출고 입력 메뉴 클릭.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자, 건별 과세가 되겠고요. 누구한테 팔았었어요? 파란전자 팔았죠? 자, 파란전자. 대금은 어음으로도 받았고 외상거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혼합. 자, 상품 소형 냉장고 팔았습니다. F2 또는 더블 클릭하세요. 100만원. 100만원이래요. 100개 50만원. 상품 하나 더 팔았죠. 이번에는 전기밥솥입니다. 50개 20만원. 그리고 하단에 이제 수금을 구분하는 항목을 넣어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어음이 3천만 원이니까 여기 어음란에 3천만 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외상란에 3,600만 원이 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반드시 강조를 계속하고 있죠. 자, 체크. 체크 안 하시면 전송 안 돼요. 자, 체크. 전표 추가 전송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전송을 하게 되면 항상 정선란에 뭐라고 떴어요? 전송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뜨신 거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7월 18일로 조회를 해주세요. 자, 소형 냉장고 외에 출고 입력을 통해서 넘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자 부분은 반드시 1번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받으러옴에 대해서 이제 자금 관리를 할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받으러옴인데 받으러옴은 자금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금 관리를 하려면 어음 번호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자어음을 발급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받으러옴 오시고 적요란에서 F3 키를 이용하셔서 자금 관리 창, 즉 받으러온 관리 창이 이렇게 열리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F3 키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능 모음을 누르셔서 여기 자금 관리 있습니다. 등록 네 번째에 있어요. 클릭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안 날 때는 기능 모음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되셨고, 첫 번째 직접 발급 받았으니까 보관이고요. 어음의 종류는 첫 번째가 약속어음 일반이고 약속어음 상장인데 우리는 종이어음을 1번 약속어음으로 처리를 하고요. 당자수표인 경우에는 세 번째, 가계수표는 네 번째, 여섯 번째가 전자어음입니다. 왜 1번의 약속어음으로 다 아느냐? 서로 자릿수가 달라요. 종이어음인 경우에는 한글로 두 글자와 8자리로 이루어졌고요. 전자어음인 경우에는 20자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입력하시다가 잘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뭘로 바꾼다? 6으로 바꾼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6으로 변경을 하셔야 20자리가 다 들어갑니다. 자, 어음번호 입력할게요. 081-2022-0718 2022-1018-3 하고 엔터. 파란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으면 자수. 파란전자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어음을 배서양도하면 타수가 되겠습니다. 즉 거래처를 거쳐서 왔다 그러면 타수, 직접 왔다 그러면 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발행일은 전표 입력한 날짜가 돌출이 되고요. 만기일은 2022년 10월 18일 입력해 주시고 지급은행은 하나은행이네요. 자, 지급은행 F2 눌러서 하나은행 선택해 주십시오. 지점명 몰라요.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 체크하고 어음번호, 만기, 그리고 지급은행까지 넣었습니다. 닫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받으러옴이 관리창이 뜨고요. 적요란에는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인 보관 상태, 만기 일자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돌출이 돼서 얘를 F3키를 눌렀을 때 이 부분을 채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자금 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안 하면 네, 4점이 그냥 후루룩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연습만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7월 20 상품 전자레인지 A 10개 청해전자 주식회사에게 판매하고 대금은 신한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금액을 보니까 160만 원이고요. 20날. 그리고 네, 신한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처럼 재고자산을 사고 팔 때 신용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표를 한번 가볼까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그렇죠.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입니다. 자, 출고 입력 날짜는 7월 20 처리 구분은 F2 눌러서 어이쿠 제게 지금 열려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모두 닫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이라 열릴 때마다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메뉴를 닫았다가 다시 여시면 됩니다. 자, 출고 입력 다시 열을게요. 7월 20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여시면 됩니다. 자, 건별 이번에는 그렇죠. 카드로 했죠. 그래서 카과입니다. 7번 이렇게 해서 건별 카가를 선택하면 신용카드 거래처를 등록하래요. 거래처는 신한카드죠. 자, 신한카드 이렇게 선택합니다. 누구한테 팔았냐? 청해전자한테 팔았습니다. 청해 엔터.
청해전자 선택해 주시고 수금 구분은 카드죠. 3번 카드 하겠습니다. 자, 상품이고요. 품목은 더블클릭 또는 F2 눌러서 전자레인지 A 선택해 주시고요. 수량은 10개입니다. 단가는 160만 원이니까 16만 원이죠. 자, 16만 원 갑니다. 살짝 올릴게요, 제가.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카드란에 이렇게 176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들어오셨나요? 자, 제대로 입력이 됐죠? 입력되시고 나서 체크하신 후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셔야 됩니다. 전송 안 하시면 틀려요. 자, 그래서 전송된 거 확인하고 회계 모듈에 오셔서 전표 입력 장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7월 20으로 조회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카과로 넘어오고 출고 입력을 들어서 떴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보시면 뭘로 되어 있어요? 차변에 미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미수금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뭘로 돼야 돼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내가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회계 모듈에 계정 과목 환경 설정을 클릭하시고 다른 메뉴 종료해야 돼요. 회계 탭에 오시면 신용카드 기본 설정 계정에 카드를 사용할 때 지금 카드 채권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외상매출금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얘를 외상매출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바꾸셨나요? 바꾸시고 나서 환경 설정 닫아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다시 조회하겠습니다. 조회하시고 여기를 2번으로 했다가 다시 4번으로 한번 해보세요. 환경 설정 하나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변경하시는 방법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 얘를 뭘로? 2번 외상으로 해서 여기를 신한카드를 걸으셔도 돼요. 이렇게 신한카드로 걸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네요.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네, 3번 혼합 해서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넣으시고 176만 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신한카드를 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카드로 했으니까 카드로 하려면 환경 설정에서 수정하고 들어오시는 게 더 낫고요. 수정하시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렇죠. 외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상으로 하고 외상 매출금에 신한카드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뭐 이거를 했다 해서 맞고 저걸로 해서 틀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분계는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채점이 잘 돼 있으면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체크 안 합니다.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아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번 7월 22일 영업부 직원들과 회식하고 회식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대요. 뭐 했어요? 직원과 회식했대요. 자, 영업부 직원과 회식했으면 우리 회사 직원과 회식한 거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얼마냐? 여기 있습니다. 공급가액 20만 원에 2만 원. 그리고 일미락한테 받아왔습니다.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이 지출 증빙으로 해야지만 사업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거로 받아오시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다시
회계 모듈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날짜는 7월 22일. 조금 올릴게요, 제가. 네. 유형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왔죠. 그래서 매입 쪽입니다. 매입 쪽에 현금 현과 61번입니다. 61번 선택해 주시고 품명은 회식비. 엔터. 공급가액은 여기서 이제 입력하실 때 공급가액을 넣을 때 합계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합계금액이니까 총 거래금액인 22만 원 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쪼개집니다. 이렇게 20만 원, 2만 원. 자, 카드 과세나 또는 현금 과세인 경우에는 공급 대가를 친다. 공급 대가는 합계금액 아니면 총 거래금액을 치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가 되면서 입력이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분리가 안 됐다. 그러면 20만 원, 2만 원 직접 치셔도 됩니다. 자, 어디에서 발급받았죠? 일미락. 일미락 걸어주시고요. 세금계산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패스. 그리고 분계는 현금이니까 맞아요. 1번 현금.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비용 적어야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갑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몇 번대? 영업부직원이니까 800번대입니다. 엔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표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현과로 한다라는 거와 공급 대가를 쳐서 20만 원과 2만 원을 쪼개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경비를 복리후생비 800번대 경비로 사용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교재는 230페이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래서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문제당 4점씩입니다. 단, 채권, 채무, 금융 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1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예, 요거 우리 문제 두 번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채권이나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이 부분을 입력한다라는 거. 그리고 1개의 전표 번호로 생성, 즉 1개 전표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7월 3일 장기 보유 목적. 아이고, 밑줄을 적어주세요. 장기 보유 목적. 장기 보유 목적이면은 매도 가는 증권? 네네네. 그렇게 딱 해야 되는데,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에서는 KIFRS,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아주 긴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장 회사, 주식회사 기린의 주식 500주, 500주, 밑줄 긋고, 한 주당 7,000원에 구입하고, 자, 7,000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액면가, 액면가 필요 없어요. 남의 주식 액면가는 필요 없어요. 우리 주식 액면가는 중요하지만 남의 회사의 주식의 액면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매입 가격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수수료 20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급하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의 취득원가는 구입 가격 곱하기 주식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 더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즉 단기 시색 차익으로 했을 때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빼지만 이렇게 장기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면 전표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7월 3일 차변에 기타라고 두 글자 쳐보세요. 기타. 그러면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유동이 있고 비유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유동이라는 건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면은 1년 안에 처분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3번 쓰시는 게 아니라 178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시기 바랍니다. 178번 선택해 주시고 적요는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쓰시면 되는데 시험 보실 때는 적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별도로 여러분이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계산하셔도 돼요. 자, 500주. 곱하기는 D입니다. 얼마에 주고 샀어요? 7,000원. 그리고 그렇죠. 수수료 더할 겁니다. 더하기는 A. 20만원. 그랬더니 370만원어치 샀습니다. 이게 취득 원가예요. 적용. 엔터 엔터. 대변에 어디서 돈이 나갔어요? 보통예금. 그렇죠. 보통. 아이고 오타 났어요. 두 글자만 치세요. 보통예금 선택해 주시고 금융거래처니까 국민은행 걸어 주십시오. 자, 국민은행 열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을 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370 플러스 한번 눌러서 03개 올라오고. 자, 플러스 한번 누를 때마다 공이 3개씩 올라옵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남의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하는데 비유동, 즉 178번을 쓴다라는 거와 대변의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처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걸어준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두 번째, 7월 9일 자재부사원 김소원의 퇴사로 200만 원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사는 퇴직 확정 기여형 제도 DC형을 채택하고 있다. 얘가 중요해요. 자, 퇴직연금 제도에는 DC형이 있고 DB형이 있습니다. 즉 기여형이 있고 급여형이 있죠. 자, 퇴직 확정 기여형은 종업원이 관리하는 퇴직연금이 되는 거고요. 퇴직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여형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즉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고요. 급여형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종업원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퇴직급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9일 차변에 퇴직이라고 두 글자만 쳐주세요. 자, 퇴직급여 800번 떼고 오세요. 퇴직급여 806번 가겠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 자, 이때는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를 출금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대변을 안 쳐도 돼요.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됩니다. 3번 7월 10일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27고의 5612 오피러스에 대하여 보험료 210만원 보험기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하다. 단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촬영 비용 현황에 반영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지금 다 체크가 됐습니다. 일단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비용 현황에 반영한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어디에 있느냐? 회계 모듈에 오시면 기초정보관리에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27고의 5612 오피러스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신가요? 그런데 보험료를 들었어요.
업무용으로 둔답니다. 그래서 여기 10번 난에 보험가입 여부에 동그라미 그리고 보험기간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07월 10일부터 2022년 23년 대부분 1년간 가입하니까 07월 09일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입력을 하시면 이 부분이 전표에 나옵니다.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네, 밑에 이렇게 클릭하세요. 네.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7월 10일 날 차변에 보험료입니다. 800번대 보험료로 오세요. 그리고 오피러스 즉 27고의 5612 차량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록을 해주려면 F3이라는 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F3 눌러서 금액은 210만원.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리창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이 떠져야 돼요. 이 부분이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F2 또는 더블 클릭해서 오피러스 선택합니다. 그러면 구분은 보험료예요. 상단에 있는 계정값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보험료 그리고 보험기간이 기록이 됩니다. 이 보험기간이 기록이 안 됐다라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여기가 기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오셔서 일반 전표에서 F3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상단에 적요란에 차량 번호가 나오고 지금 현재 비용이 보험료라고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변에 뭐예요?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 가고요. 하나은행 걸어주십시오. 엔터 하셔도 됩니다. 210만원 넣으셨는데 요거 좀 지우고 싶다. 그럼 스페이스바 누르든지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에 대한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차량 비용 현황에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러 갈게요.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차량 비용 현황 업무용 승용차 클릭. 7월까지 줘야겠습니다. 자, 마구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27고에 5612에 보험료 210만원이 적용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됐나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 문제는 모두 푼 게 됩니다. 네 번째, 7월 13일 매출처 서현전자 주식회사에서 받은 약속어음. 어이구, 약속어음이네요. 그래서 어음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만기일은 7월 13일. 500만원이 만기되어 추심수수료 12,500원을 공제하고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다. 만기가 됐대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심수수료가 있어요. 요 추심수수료는 뭘로 정리하냐? 수수료 비용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7월 13일로 오세요. 자, 차변에 당좌예금 돈 들어왔습니다. 당좌 당좌예금은 어느 은행? 시티은행. 자, 시티은행 걸어주시고 반드시 걸어주세요. 금액은 500만원에서 얼마를 뺐어요? 12,500원 뺐죠? 계산기 눌러서 500만원 빼기는 S 12,500원 적용 498만 7,500원을 받았고요. 그러면 12,500원은 그렇죠. 수수료 비용 수수료 800번대 수수료로 오세요. 자, 800번대 수수료로 오시고 금액은 12,5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대변에 받으러 옴. 거래처는 서현전자 그리고
오, 자금 관리 맞아요. 어음을 만기를 해서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F3 키를 눌러서 금액은 500만 원. 하단에 만기는 3번입니다. 좀 올려볼게요, 제가. 오케이. 3번이 아니라 4번이네요. 자, 여기 만기는 여기. 아이고. 네, 만기는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4, 만기. 그리고 더블 클릭 또는 F2 하시고요. 어음 번호가 가나의 1, 2, 3, 4, 5, 6, 70이에요. 가나의 1, 2, 3, 4, 5, 6, 70 500만 원짜리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기가 7월 13일 겁니다. 12월 13일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7월 13일 거 선택하시고 그러면 가나의 1, 2, 3, 4, 5, 6, 70 그리고 만기가 7월 13일 적요란에는 어음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 그리고 만기 일자가 돌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음은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 그런데 재고자산일 경우에는 관리를 해주지만 외상대금이나 근데 이제 뭐 비품이나 뭐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정리됐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음 관리까지 해줬습니다. 5번 7월 24일 매추처 주식회사 남부전자로부터 소형 상품 소형 냉장고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아이고 판매 중요하죠. 판매하기라는 건 매출한다라는 거죠. 계약금으로 현금으로 받아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에 예입하다. 돈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받았지만 바로 통장에 넣었죠. 얼마를 넣냐? 어이고 이 금액을 보니까 100만 원을 넣네요. 즉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계약금을 받으면 미리 받은 돈, 그래서 선수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4일 일반 전표로 오셔서 차변에 당좌예금 통장이 계좌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당좌예금 걸어줍니다. 당좌 엔터 시티은행 얼마 들어왔어요? 100만 원. 대변에 선수금 미리 받은 계약금이죠. 자, 선수금 거래처 코드 꼭꼭 걸어주셔야 돼요. 자, 남부 엔터 금액은 100만 원. 500만 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500만 원에 팔기로 한 거고요. 그죠?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 되는 거고 내가 받은 돈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선수금 계정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